네, 강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5.8% 상승해서 134,400원에 종가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락하고 있을 때 오늘도 5%대 하락. 그렇죠?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양극재 기업은 44조 수주를 인해서 그쵸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기준이 바뀌었다. 기준이 바뀌었다고 제 전 영상에 보면 모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매수하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제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매수 가능하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받았죠. 그 수주를 받은 규모가 44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 그 규모를 채우려면 전구체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머티리얼즈의 주가는요.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은 왜? 주가가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까? 이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내가 모멘텀을 찾자. 즉 상승 이유, 호재거리를 찾자. 그런데 그 호재가 아직 안 나온 것. 자, 그 내용하고 실적하고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한번 줄 때요. 20% 30%는 쉽게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해야 될 내용은. 그게 뭐냐면 주가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 근데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앞에 나와 있는 실적들을 너무 빨리 땡겨다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비싸. 너네 매도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에코프로 BM. 보세요. 에코프로 BM 여기 보면 31만 3천 원이죠. 이때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30조. 자, 실적 볼게요. 실적 보면 작년 기준에서 3,800억입니다. 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조에 3천억이라고 봤을 때 PER 100배예요. 그쵸? 여기서 20% 정도 빼면 지금 한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80배라는 PER이 싼가요? 비싼가요? 비쌉니다. 당연히. 근데 주가는요. 원래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내용 보시면 21년도에 51조가 찍혔습니다. 실적이. 근데 21년도 실적이 22년도 돼야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도 실적이 22년도가 되어야 나오는데 21년 1월부터 뭐가 나와요?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주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21년 1월 딱 96,000원 고가 찍고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싸다고 그러겠죠. 야, 이거 밸류에이션 싸니까 사.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적자니까 사면 안 돼. 실적도 나쁜데 왜 올라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사요? 2년 기다리고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보면 안 된다고. 이거 기사 찾아보잖아요. 리포트 찾아보면 다 매도하래. 그쵸?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에코프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데 너무 빨리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그러니까 공매도 쳐야 된다. 공매도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 한번 드렸었죠. 짐차노스. 자, 짐차노스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공매도의 제왕으로 불리는 짐차노스 vs 머스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쭉 보면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공매도만으로 헤지펀드 규모를 10조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그쵸? 헤지펀드 규모가. 자, 그런데 지금은 2,600억 남았다. 그쵸? 2,600억 남았어요. 물론 그 2,600억이 이 사람 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이 관리하던 헤지펀드에 대한 규모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테슬라를 보고 쓰레기 회사라 그랬어요. 쓰레기 회사. 실적도 안 좋은데 올라간다. 10년 동안 공매도 치다가 결국엔 깡통 차고 퇴출. 그쵸? 이 사람이 뭐다? 공매도의 제왕으로 불리던 짐차노스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쵸? 이거 이러다가 신한투자증권은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망할 수도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이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58만 원까지 시장에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오버슈팅이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떨어지는 게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정도 나온 건 공매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쵸? 그러면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하락 나왔고요. 다시 정배열 바뀌었고요. 신고가를 만들겠는데 이 신고가에 대한 기준치를 가격은 찍혀 있으니까 요거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없었고 지금은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더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얼마에 살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를 아주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빠지면 더 사야 된다. 지금부터 딱 비중에 맞춰서만 딱딱딱 사면 된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다. 외봉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은 그래 내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쌍봉 나온다. 그럼 매수 딱 했을 때 못해도 우리가 30%는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만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소한 그쵸 50%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근데 그 정도의 평가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44조짜리 계약을 받아왔으면 그쵸 기존에 삼성 SDI 측으로 들어갔었던 에코프로 BM에 대한 물량이 4조 원 정도의 규모였어요.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4조 이상이 더 들어온 거예요. 연간.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이 정도의 평가를 받겠죠. 오버슈팅이 나온 걸 계산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에요. 에코프로 BM은. 그럼 거기서 딱 마이너스 50%만 딱 잡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이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머티리얼즈에 대한 공장 증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구체 생산 능력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 규모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내용, 그쵸? 여기 제가 정확히 보여드렸죠. 요 내용을 어떻게 제가 만들어 왔는지를, 그쵸?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제가 이해를 더 돕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계속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리잖아요. 신고가를 매매하지 못하면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 신고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그쵸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12월 8일 칩스앤미디어, 솔브레인 홀딩스, 카페24 이거 내용 그쵸?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오늘 하루에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종목당 평균치가. 그쵸? 칩스앤미디어 장중고가 12%까지 올랐고요. 카페24 장중고가가 20%까지 폭등을 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카페24. 자, 보세요. 카페24.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지만 장중고가는 20%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요?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카페24가. 근데 왜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냐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매수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5%대 하락이다.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거다. 하락 무시하고 사라는 거죠. 그쵸 매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신고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막 주도주군에서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쵸? 와서 배우면 공매도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내리는 그런 상황 이번 주 초반에 급등을 해서 시작을 했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초반까지 하락했죠.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머티리얼즈를 매수했으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즉 신고가 매매를 이해했을 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을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자, 신고가 검색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 요거를 정확히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 그쵸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독립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쵸 와서 배워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같이 공매도를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렀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이 내용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쵸? 2단계 상승을 잡는 게 먼저다. 그쵸? 이게 핵심 내용이다. 주식 투자에서.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단계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갔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요. 그 상황에서 그쵸? 계좌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제가 이 밑에 내용을 쭉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쵸?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같이 공매도를 딱 때려잡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쵸? 한 가지 내용.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은 2차전지 중에서는 대장이 맞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신고가 구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는 그쵸?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 1월 되면 중소형주에서 그쵸? 뭐가 나옵니까? 1월 효과가 나오죠. 그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 그쵸? 요 내용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